다음 달 전면 등교를 앞두고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 1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해당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도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높은 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강릉 교동 7공원 아파트 분양 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거주 제한은 6개월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다음 달 10일 속초 해수욕장이 개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파라솔 간격을 2m로 조정하고 샤워장 등은 이용자 수를 제한해 거리 두기를 강화합니다.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공군본부를 규탄하는 차량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공군이 최근 횡성을 찾아 약속한 블랙이글스 비행 최소화 등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이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도내 초중고교가 전면 등교에 들어가는데요. 전면 등교를 앞두고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1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는데요. 전면 등교를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 코로나19 이동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지난 21일 이 학교 1학년 학생 1명이 감염된 이후 급식 시간이 겹치는 1, 2학년 학생 160여 명을 전수조사했는데 같은 반 학생 7명과 교사 2명 등 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해당 학교 모든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등교 중단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도내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 지난해 12월 동해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30여 명이 감염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 춘천의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해당 학교는 온라인 수업 중이었지만 학원 4곳을 다닌 것으로 확인돼 추가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 다음 달 도내 모든 초중고교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생 감염이 잇따르면서 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초등학생이 학원에서 같은 태권도에서 걸려갖고 같은 시간대예요. 상황이 이렇자 춘천시는 교육당국과 전면 등교 실시에 대한 긴급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4일 계획된 800명 미만 학교 등교 확대와 다음 달 1일 전면 등교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춘천 지역은 추가 확진자 발생과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일단 기존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다음 달부터 실외 마스크 미착용 등 예방접종자 혜택 도입 시기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바는 2단계 또는 1단계로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준비하도록 했는데 지금 우리 춘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단계에서 지금 다시 하향 조정하기보다는 현행 유지거나 또 다시 상향 조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춘천시는 산발적 감염으로 이달에만 신규 확진자가 100명 넘게 발생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1가정 1명 검사 등을 포함한 검사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봄내체육관 뒤편 주차장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깜깜이 감염에 한해 역학조사 기간을 증상 발현 이틀 전에서 닷새 전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 인력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백신 접종자 증가에 따른 풀어진 긴장감을 다시 높여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릉 교동 7공원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예상보다 소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양가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주민들은 특히 지역민 우선 분양을 위한 거주 기간에 관심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교동택지에 조성 중인 7공원에 들어설 예정인 신규 아파트. 교동택지에 일명 브랜드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계획상으로는 11개 동
1,300여 세대 중에 테라스하우스와 펜트하우스까지 갖췄습니다. 현재 막바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다음 달 초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던 분양가도 어느 정도 선이 정해졌습니다. 강릉시와 시공사 간 협의를 통해 예상가보다 소폭 낮아진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대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3.3제곱미터당 1,060만 원대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시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애초에 담겨 있었던 그 분양가로 갈 수는 없지만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 분양가 산정 기준에 있어서 기준치를 조금 초과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한 1,200만 원 선에서 분양가는 이달 말쯤 확정될 전망인데 현재 알려진 금액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분양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등이 참여한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지역민 우선 분양입니다. 이를 위해 거주 기간을 확정해야 하는데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하여 강릉시 거주 기간을 최소한 6월에서 1년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교동 2공원의 경우 강릉시와 분양가 협의 중에 있으며 분양 시점은 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22일 강원도청 공무원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강원도는 도청 별관 근무하는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별관 2층을 폐쇄하고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 8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부터 주말까지 특별 휴가 중 수도권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출근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A씨와 접촉해 감염됐고 확진을 받기 전날인 지난 21일 잠시 출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해 감염 취약시설 관리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과 학교 기숙사, 요양병원 등에 자가검사 키트 4,000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검체 채취를 통한 PCR 검사는 최소 12시간 이상 소요되지만 수분 내로 판독이 가능한 자가검사 키트는 양성 반응 시 즉각 검사자를 격리할 수 있어 코로나19 신속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20년 12월 지방체육회 법인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됐는데요. 강원도 체육회도 이에 발맞춰 법인화를 추진하며 독립성과 위상 강화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체육회 양희구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회장님 반갑습니다. 올해도 강원도 체육회에서 많은 변화와 또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먼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강원도 체육회에서는 지방체육회만큼 강원도민들을 위한 그러한 앞으로의 체육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한 그 요즘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각종 그 현장의 그 체육진흥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우나 또한 제가 제 67회 대한체육회 체육상에 우리 강원도 체육회는 그 스포츠 가치 인권 혁신 그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을 또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강원도 체육회가 또 세팍타크로 실업팀을 포함한 그 7개 그 육성 팀을 창단하는 성과를 또 거뒀고요. 또한 회원 단체와의 소통을 활발히 진행한 점도 그 성과라고 좀 하겠습니다. 예, 최근 강원도 체육회가 법인화를 추진했는데 추진 과정 또 배경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임의단체로 그 운영을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로 이번에 그 법인 인감이 없어 재산권 행사에도 한계가 있었고 또 국가 및 타 기관의 공모 사업에도 지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2020년 그 12월 8일 지방체육회 그 법정 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또한 개정됨으로써 강원도 체육회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5분을 위원으로 그 위촉을 하였고요. 그래서 법인 설립을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그 3월 26일 전국에서
전국 시도 체육회에서 가장 빠르게 창립 총회를 완료하였으므로 5월 12일에는 또 주무관청인 강원도의 법인 인가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25일 또 강원도로부터 최종 인가를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화되면 달라지는 점 또 기대되는 점도 궁금한데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우선 법적인 인격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간 임의단체였던 지방체육회는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으며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에 대한 근거도 명확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강원도 및 대한체육회에만 의존하던 예산 지원에서 좀 벗어나서 정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공모하는 사업에도 저희가 자유롭게 지원하여 체육진흥 사업 활동에 폭을 좀 넓힐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강원도 체육회는 도민의 체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원도 체육 행정의 플랫폼 기관으로 유상과 역할을 다하도록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또 강원 체육 진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우리 지방 체육회답게 강원 도민을 위한 체육을 하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체육회 양희구 회장이었습니다. 속초시가 다음 달 10일부터 8월 말까지 속초 해수욕장을 운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파라솔 간격을 2m로 조정하고 샤워장 등은 이용자 수를 제한해 거리 두기를 강화합니다. 또 피서객들의 편의를 위해 야외 코인 샤워기와 세조기를 추가 설치하고 어린이를 위한 전천후 야외 풀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횡성 군용기 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공군본부가 군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차량 시위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대책위는 지난달 공군본부가 횡성군청에서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를 열고 블랙이글스 비행 최소화와 스모크 유해성 확인을 위한 환경 조사를 약속했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오는 24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공군 제8전투 비행단 정문 앞에서 차량 30대를 동원한 시위를 열 계획입니다.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노조 탄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공연대 노조 강원본부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22일 삼척 도계광업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업소 용역업체 관리자가 조합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폭행과 직무 배제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특히 석탄공사가 위법 행위를 한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탄공사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속초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재산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속초시는 소상공인에게 한 달 이상 임대료를 인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이 밖에도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의료기관의 주민세, 확진자 세대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도 감면합니다. 속초시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으로 3억 4천만 원가량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낮은 곳으로 떠나는 여행 트렌드에 착안해 피미여행 동해시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수도권에 비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낮고 전국 대비 오염도 또한 매월 평균 이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관광 여행 서비스업 등의 10년간 독점적으로 피미여행 동해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차 접종률이 30%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기로 했죠.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풀고 식당 영업도 밤 12시까지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시민들은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고 자영업자들도 임대료 걱정을 덜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차 접종률이 80%를 넘는 영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해방감을 만끽하며 거리를 좁히다가 다시 속박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